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내용은요.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생각에 관한 겁니다. 교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이걸 본 학생이 주우니까 다른 아이들도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이게 바로 오늘 주제랑 연결되는데요. 개인의 작은 생각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책임감,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박성철 작가의 글 아주 특별한 너에게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개인의 사소한 선택이 진짜 사회 전체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왜 이 마음가짐의 차이가 우리 삶이란 공동체에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사실 제일 흥미로운 건요. 아마 그 개인의 어떤 즉각적인 편리함, 이거랑 공동체 장기적인 질서, 이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한다는 점일 거예요. 솔직히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 너무 쉽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정말 무심결에 하게 되는 생각 같아요. 박성철 작가님은 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생각 중 하나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독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죠. 네,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닌 게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 가장 흔한 게 아마 편리함 때문에 하는 행동들일 거예요. 줄 서 있는데 슬쩍 끼어드는 거, 새치기요. 아, 새치기 정말. 나 한 사람은 뭐 몇 분은 빨라지겠죠. 근데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수십 명, 뭐 많게는 수백 명의 질서랑 시간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중교통 노약자석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앉는 경우. 잠깐인데 뭐 자리 비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일 텐데. 네, 근데 그 순간 정말 그 자리가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의 기회를 그냥 뺏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환경 문제도 진짜 심각하죠. 나 하나쯤이야 뭐 일회용 컵 하나 더 쓴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들. 너무 흔하죠. 근데 그 나 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심각한 환경 오염, 뭐 바다 문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맞아요.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가 도시 전체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결국 그걸 치우는데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유형을 보면요. 규칙을 좀 가볍게 보는 태도도 있어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면서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는 거. 무단횡단. 아, 이것도 정말 당장은 내가 좀 편할 수 있겠죠. 근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뭐 사고 위험도 높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규칙은 어겨도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배우게 되는 거죠, 납힌 걸. 공공기물 함부로 다루는 것도 비슷하고요. 나 하나쯤 이 생각이 모여서 결국 우리 모두의 자산을 망가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거네요. 그쵸? 결국 다 돈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형별로 보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의 뿌리가 뭔지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편리함 추구, 규칙에 대한 좀 안일한 태도, 그리고 그 밑에는 어쩌면 공동체에 대한 약간의 무관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면 이 생각의 파괴력이 단순히 몇 가지 불편함 정도가 아니에요. 왜 이걸 가장 위험한 독소라고까지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핵심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신뢰요? 네. 개개인의 작은 무질서, 이런 작은 이기심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약속, 규칙,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 손해볼 수 없지 이런 생각이 퍼지면 질서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고 결국에는 누구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개인의 작은 편의가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불안정으로 돌아오는 약간 부메랑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이면의 심리를 보면 당장 눈앞의 편리함만 좇는 좀 근시안적인 태도,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 그리고 어쩌면 깊숙이 자리한 이기심이랑 책임감 부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작은 무질서를 그냥 두면 점점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작은 무질서나 무책임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의 규범 의식 자체를 약화시키는 거죠. 이런 작은 균열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불편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또 절망만 할 건 아니죠. 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 딱 반대편에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있습니다. 바로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책임감 있는 자세죠. 박성철 작가님은 이걸 책임감의 출발점,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아주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책임감의 출발점, 변화의 시작. 네, 나 하나쯤이야가 주로 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나 하나만이라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내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 하나만이라도 줄을 똑바로 서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무질서 속에서 어떤 질서의 씨앗을 심는 행동이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또 나 하나만이라도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동,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웃으면서 인사 건네는 작은 친절.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작가님이 경험하신 그 학생들 예시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 학생이 교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딱 주우니까 다른 애들도 오! 하면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또 다른 예도 있었죠. 한 학생이 먼저 용기를 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인사하니까 약간 어색했던 반 전체 분위기가 확 밝아졌다는 경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어떤 한 학생이 먼저 나서서 도와줬더니 그걸 보고 다른 친구들도 도와야겠다 하면서 반 전체에 서로 돕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넘어진 친구 일으켜주는 아주 작은 행동, 복도에 누가 뭘 떨어뜨렸는데 주워주는 사소한 배려, 힘들어 보이는 동료한테 먼저 다가가서 괜찮아요? 물어봐 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 하나만이라도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정말 공감이 가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변화라는 게 꼭 무슨 거창한 구호나 캠페인 이런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실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싶어요. 근데요,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이런 노력이 정말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좀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원리가 바로 선한 영향력의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의 전엽성이요? 네. 사회심리학에서는 뭐 이걸 사회적 증거니, 긍정적 파급 효과니,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냥 따라하는 걸 넘어서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동심원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주변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거죠. 네네. 한 명이 시작하면 그 행동이 2명, 3명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기하급수적으로요? 네, 처음에는 뭐 작아 보일지 몰라도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시작이 나 하나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당신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나 하나만이라도 이 마음가짐이 가진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요. 작은 불씨 하나가 진짜 큰 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거대한 선의 흐름을 만들고 이게 결국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따뜻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그냥 공중도덕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 네네. 보통은 그냥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법규 잘 지키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약간 좀 수동적이고 어떨 땐 귀찮지만 그냥 지켜야 하는 규칙,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런 인식이 일반적일 수 있죠. 근데 박성철 작가님 글에서는 이 공중도덕을 훨씬 더 적극적이고 따뜻한 개념으로 다시 정의해요. 단순히 불편함을 참거나 규칙을 따르는 걸 넘어서요.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이죠. 이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와, 이거 되게 새롭네요.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볼까요? 예를 들면 줄 서서 기다리는 행동, 이게 그냥 규칙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과 권리를 존중하는 공정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요.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환경,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배려의 실천인 거죠. 아, 배려. 네. 대중교통 안에서 조용히 통화하거나 얘기하는 거, 이것도 단순히 시끄럽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편안하게 이동하시라고 배려하는 존중의 표현인 거고요. 네네. 엘리베이터 문 잠시 잡아주는 거,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는 거, 공공장소 쓰고 나서 다음 사람 위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다 내 주변의 이웃, 즉 우리를 향한 작지만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해석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공중도덕을 지키는 행위는 나의 불편함이나 제약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신뢰 자본을 쌓아 올리는 벽돌 한 장이 되는 셈이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공동체 생활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함께 살아감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이상 나를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이자 성숙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해될 때 우리 사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고 그 혜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 이걸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의 위험성, 그리고 그 대안인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책임감의 정말 놀라운 힘, 또 공중도덕의 깊은 의미까지 쭉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떤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이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서 좀 급해도 녹색불 켜질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 네. 혹은 음료 다 마신 뒤에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컵 대신에 머그잔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좋죠. 그렇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혹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 계시면 먼저 다가가서 자리 양보하는 거. 누군가 뭘 떨어뜨렸을 때 주워주는 작은 친절. 네, 정말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이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잠시 불편함을 감수할 때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신뢰는 한 뼘 더 자라납니다. 당신이 규칙을 존중할 때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안함이 그만큼 더 확보되는 거고요. 네. 나 하나의 작은 책임감이 우리 모두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루는 정말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어떤 무력감, 안일함 이런 걸 좀 떨쳐내시고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용기와 책임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겁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고 또 당신의 작은 선한 행동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영역 딱 하나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한번 실천해 본다면 그것이 당신조차 예상하지 못한 어떤 놀랍고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